같은데. 네. 김시범 기자가 민주당 의원을 한번 만나봤죠. 네. 이것도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예, 참조해서 전해드립니다. 일단 헌재 선고가 지금까지 안 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헌재가 지금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조금 무능력하게 지금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거에 압력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눈치 보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것들 판단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의견이 안에서 좀 어떤 쟁점별로는 좀 파면은 결정이 돼 있지만 사안별로 좀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관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이제 이 이후에 이번 이제 당연히 이제 대통령 파면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죠. 헌법도 개정할 건 개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의원은 이럴 바에는 헌재를 그냥 완전히 그냥 해체하고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이런 어떤 탄핵 심판 제도를 그러니까 좀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이 결정해서 그죠? 국회가 위임한 어떤 권한을 통해서 국회에 위임한 권한을 통해서 파면을 시켰는데 이걸 재판관 구인이 사실 또 결정하는 게 상당히 이게 지금 시대착오적인 제도 아니냐. 왜냐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7년 체제에 의해서 마련된 지금 이 헌법재판소 체제, 그리고 탄핵 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이런 견해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제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번 주까지는 그나마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는데 다시 또 일주를 연기하는 것은 그놈아 뭐라 해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실시간 채팅글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독수를 왜 하필 먼저 하느냐, 기각할 거면 기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윤석열을 파면을 한다라고 결론이 먼저 내려졌다면, 그러니까 한독수까지도 사실은 한독수는 대신 기각하고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생각하면은 한독수를 먼저 선고하는 것이 이제 그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보수적인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먼저 윤석열 파면에 앞서서 누가 이제 국정을 책임지고 끌고 나갈지 임시적으로 그 책임자를 먼저 지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거. 그렇게 같죠? 많이들 판단을 하고 계시죠. 요즘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독수를 먼저 선고하는 것이 꼭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불안감을 들이오는 것은 아닌 걸로 좀 보여요. 네, 그런 분석이 실제로 많습니다. 윤석열을 굳이 살려줄 거면 한독수를 먼저 선고해서 한독수 만약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불과 뭐 한독수 탄핵 기각하고 난 뒤에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뭐 다음 주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래서 그러면 한독수를 만약에 탄핵을 기각을 해서 복귀를 시키고 윤석열을 다시 뒤에 만약에 파면을 안 시키고 복귀를 한다면은 한독수는 한 일주일짜리 대행만 하다가 물러나는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독수를 먼저 선고하는 것 자체가 물론 국힘당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이제 파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것이 뭐 이렇게 뭐 부정적인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긴 합니다. 근데 가장 소망스러웠던 것은 윤석열도 파면, 탄핵 인용, 한독수도 탄핵 인용해서 같이 한 날 그냥 다 묶어서 12.3 계엄 관련해서 확실하게 역사적인 교훈, 계엄을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뿐만 아니라 그것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묵인 방조했었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음으로써 역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기는 그런 멋있는 판례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하는 거라서. 네, 참 뭐 피청구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한
15글자 정도 되는 말을 듣기가 네. 이렇게까지 참 힘들군요. 10몇 글자쯤 됩니까? 한다. 네. 네, 자, 여러분, 뭐, 사실, 그러나, 아직 정해진 건 저는 여전히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한덕수 탄핵 그 선고일,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 이제, 날짜는 정해졌지만, 같은 날 선고가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선고문을 읽는데 한 15분, 20분이면 다 읽을 거거든요. 박근혜 네. 때 21분이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끝나자마자 네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뭐 사전에 알릴 필요 그 원래 관행적으로 해왔다고는 하지만 네 그게 꼭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에 상황이 굉장히 그 양쪽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날 오전에 이제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선고하겠습니다. 네. 근데 임박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경찰의 정보를 좀 들어봤더니 이제 가포 비상 아시나요 혹시? 뭐 이제 용어는 알죠. 네, 가포 비상이 지금 발령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방에 있는 경찰 인력까지 다 서울에 와서 지금 헌재에 그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헌재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시그널도 이제 조만간 선고는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여기 뭐 실시간 채팅글에 우리 뉴탐사 예측 잘 안 맞더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만 안 맞았나요? 모든 예측. 지금 뭐 헌재에 대한 이 판단은 모든 언론이 지금 네. 다.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예측하는 게 두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예측이라기보다 분석을 한 거죠. 네, 사실은. 뭐 예측 지금 분석은 뭐 당연히 하긴 하지만 어쨌든 헌재한테 모든 걸 맡고 이제 기다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일 전부 다 광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